여러분,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본인한테 필요 없는 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대부분은 자기가 손해보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왜냐고요? 아무도 안 알려주거든요. 저는 보험업계에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설계사로 시작해서 지점장까지 해봤어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걸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보험들 팔면서 양심에 찔린 적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밥벌이니까, 회사에서 시키니까 그냥 팔았습니다. 그게 우리 업계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제 가족이, 제 친구가 당하는 꼴을 더 이상 못 보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심했습니다. 업계에서 저 욕먹을 각오하고 여러분께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업계에서는 절대 말 안 해줍니다. 왜냐면 이거 알면 여러분이 이 보험들 안 드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수당이 없어지니까요. 아, 참고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보험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진짜 말해도 되나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건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보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드리는 질문 하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평생 보험으로 호구 안 당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혹시 보험 가입하실 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상품은요, 은행 예금보다 이자가 높아요. 확정금리의 연복리로 불어나고요. 나중에 목돈 마련도 되고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말 들으셨으면요, 10중 8구 당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인 것처럼 파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업계에서 가장 흔한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판매 수법 중 하나입니다. 종신보험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종신보험은요, 말 그대로 평생 보장이에요. 근데 뭘 보장하느냐? 사망을 보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은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남은 가족들 생활비 마련해 주려고 드는 보험이에요. 젊고 건강한 20대, 30대 미혼분들한테 필요한 보험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설계사들이 이걸 저축보험처럼 팔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당이 높거든요. 종신보험은요, 다른 보험에 비해서 설계사한테 떨어지는 판매 수당이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든 끼워 맞춰서라도 팔고 싶은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종신보험을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시면 왜 손해냐?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매달 내는 보험료 있잖아요. 이게 전부 적립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 사업비가 빠져요. 사업비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 운영비예요. 설계사 수당, 광고비, 임대료 이런 거 다 여기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위험보험료가 빠져요. 이건 나중에 보험금 줄 때 쓰려고 쌓아두는 돈이에요. 이거 다 빼고 남은 돈만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남을까요? 가입 초기에는요, 사업비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래서 처음 몇 년 동안은 내가 낸 돈보다 적립된 돈이 훨씬 적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도 못 건진다는 얘기예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직장인분이 한 분 계셨어요. 설계사한테 확정금리의 연복리로 목돈 마련된다는 말 듣고 가입하셨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종신보험이었던 거예요. 사망보장보험. 이분이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셨어요. 불안전 판매라고.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요, 작년 한 해에만 종신보험 불안전 판매 민원이 7천 건이 넘었습니다. 7천 건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이 민원의 40%가 30대 미만, 그러니까 사회초년생들한테서 나왔다는 겁니다. 왜 이분들이 타깃이 됐을까요? 보험을 잘 모르니까요. 그리고 나도 이제 돈 좀 모아야지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축보험이라고 하면 혹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보험 가입하기 전에 딱 이것만 물어보세요. 이 상품이 정확히 무슨 보험이에요? 종신보험이에요? 저축보험이에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서 받으시면요, 맨 위에 상품명 보세요. 거기에 종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건 저축보험이 아닙니다. 사망보험이에요. 이것도 충격적이죠? 근데 다음 건 더 심합니다. 두 번째, 이건 특히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당하시는 겁니다. 노후 준비하셔야죠. 이 상품 하나면 연금도 되고 투자 수익도 나고 일석이조예요. 이 말 들어보셨죠? 아니면 은행 이자가 너무 낮잖아요. 이건 펀드처럼 투자가 되면서 보험 혜택도 있어요. 이런 말도요. 이게 뭐냐면요, 변액보험입니다. 변액연금보험, 변액종신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 이름은 다양한데요, 핵심은 같아요. 보험인데 펀드 투자가 결합된 상품이에요. 얼핏 들으면 좋아 보이죠? 보험도 들고 투자 수익도 나고. 근데요, 이게 함정입니다. 왜 함정이냐? 구조를 뜯어볼게요. 변액보험에 가입하시면요, 여러분이 내는 보험료가 전액 투자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종신보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먼저 사업비가 빠지고 위험보험료가 빠지고 그리고 남은 돈만 펀드에 들어가요. 그럼 사업비가 얼마나 빠지느냐? 이게 회사마다 다른데요.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자료를 보면요, 변액연금보험 사업비가 회사별로 최소 7.74%에서 최대 14.01%까지 차이가 납니다. 거의 2배 차이예요. 똑같은 100만 원을 내도 어떤 회사는 86만 원이 투자되고 어떤 회사는 93만 원이 투자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펀드 운용 수수료도 따로 빠집니다. 그리고 보증 수수료, 이것저것 빠지고 나면요. 실제로 투자되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변액보험은요, 원금 손실이 가능합니다. 투자니까요, 주식형 펀드에 넣으면 주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은행 예금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잖아요. 변액보험은 그런 거 없어요. 보험회사 망하면 끝이에요. 그럼 나는 10년 이상 장기로 가져갈 거니까 괜찮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변액보험의 장점 중 하나가 10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현실적으로 10년 유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가입 초기 몇 년 동안은요, 사업비가 많이 빠져서 해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급전이 필요해서 해지하면요, 원금 손실은 기본이고요. 거기다 세금까지 붙습니다. 10년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 못 받으니까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변액보험은 보험도 애매하고 투자도 애매해요. 보험으로서는 사업비 때문에 보장이 약하고 투자로서는 수수료가 너무 많이 빠져서 수익률이 낮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보험은 보험으로, 투자는 투자로 따로 하라고 합니다. 굳이 합쳐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미 변액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본인 상품의 사업비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에 가시면 회사별, 상품별로 사업비 비교 공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 가입한 지 얼마 안 됐고 사업비가 높은 회사 상품이다? 그러면 빨리 손절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손해가 커지거든요. 자, 여기까지도 어이없는데요. 마지막 이건 진짜 레전드입니다. 세 번째, 이건 솔직히 말해도 되나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요즘 나오는 보험 대부분이 이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함정이에요. 보험료가 30% 저렴해요. 이 말 솔깃하시죠? 같은 보장인데 더 싸게 가입할 수 있어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혹하죠. 근데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무해지환급형 보험입니다. 또는 저해지환급형이라고도 해요. 무해지환급형이 뭐냐? 이름 그대로예요. 해지해도 환급금이 없다는 거예요.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 중간에 해지하시면요. 돌려받는 돈이 0원이에요. 한 푼도 없어요. 저해지환급형은요. 0원은 아닌데 아주 적어요. 표준형 대비 50% 이하. 그러니까 일반 보험 해지하면 100만 원 돌려받을 거, 저해지형은 50만 원 이하로 받는다는 거죠. 왜 이런 상품이 나왔을까요?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보험료를 계산할 때요. 보험회사는 가입자 중에 몇 퍼센트가 중간에 해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이걸 해지율이라고 해요. 무해지 환급형은요.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한테 환급금을 안 주는 대신에 그 돈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보험료를 깎아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20에서 30% 저렴한 거예요. 얼핏 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해지 안 할 건데 보험료 싼 게 이득 아니야? 여기서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보험사별 계약 유지율 통계가 있어요. 가입하고 2년 지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느냐.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최소 40.8%에서 최대 81.1%. 그러니까요. 가입자의 20%에서 60%가 2년 안에 해지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할게요. 10명이 보험에 가입하면요. 2년 안에 2명에서 6명은 해지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왜 해지할까요? 이유는 다양해요. 갑자기 실직해서 보험료 못 내는 경우, 급전이 필요해서 해약하는 경우, 더 좋은 상품이 나와서 갈아타는 경우.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건데요. 한 분이 50% 저해지형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어요. 월 보험료 50만 원, 7년 납입 상품이었는데요. 5년 동안 꼬박꼬박 내시다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해지를 하셨어요. 5년 동안 내신 돈이 얼마예요? 50만 원 곱하기 60개월 3천만 원이에요. 근데 돌려받은 돈은요? 1,356만 원. 3천만 원 내고 1,356만 원 받으신 거예요.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만약 이분이 표준형으로 가입하셨으면요. 같은 상황에서 2,405만 원을 돌려받으셨을 거예요. 1,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험료가 싸다고 무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셨다가요. 중간에 어쩔 수 없이 해지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싸게 샀다가 결국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입하기 전에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이 보험료를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낼 수 있나? 확신이 없으시면 무해지 환급형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둘째, 이미 가입하셨다면요. 본인 보험이 무해지인지 확인해보세요. 보험증권이나 앱에서 해지 환급금 조회해보시면 돼요. 납입 기간 중에 해지 환급금이 0원이거나 아주 적으면 무해지 환급형인 거예요. 셋째, 표준형과 무해지형 보험료 차이가 얼마인지 비교해보세요. 월 1에서 2만 원 차이라면요. 차라리 표준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상황에 대한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저축보험으로 둔갑한 종신보험, 사망보험인데 저축보험처럼 파는 거예요.
젊은 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두 번째, 보험과 투자를 섞어 놓은 변액보험. 사업비 많이 빠지고 원금 손실 가능하고 예금 자보호도 안 돼요. 보험은 보험대로, 투자는 투자대로 따로 하세요. 세 번째, 싸게 샀다가 다 날리는 무해지 환급형.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 0원이에요. 본인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보험은 보장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축하려면 저축 상품 드세요. 투자하려면 투자 상품 하세요. 보험에서 이것저것 다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다 애매해지고 손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하실 때 꼭 물어보셔야 할 질문 세 가지 드릴게요. 하나, 이 상품이 정확히 무슨 보험인가요? 둘,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얼마인가요? 셋, 이건 직접 물어보시라는 건 아닌데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설계사분이 이 상품 팔면 수당을 얼마나 받을까? 설계사가 유독 강력하게 추천하는 상품이 있다면요. 그건 내한테 좋은 상품이 아니라 설계사한테 좋은 상품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셨잖아요. 다음에 보험 가입하실 때 절대 당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